단 9시간.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잠시 멈춘 그 시간 동안 한 외국인은 서울이라는 도시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맙니다. 경유지로 들른 나라에서 이 정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면 대체 이 나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동남아시아에서 태평양을 건너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9시간의 경유 시간을 갖게 된 서양 출신의 여행 유튜버입니다. 공항 안에만 머무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곧장 카메라를 들고 서울 도심으로 나갑니다. 직전까지 머물렀던 나라는 베트남 하노이. 오래된 골목과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사람과 오토바이가 뒤엉킨 도시를 막 빠져나온 직후였습니다. 그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그야말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그는 짐을 찾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수화물을 보관소에 맡기는 것이었는데요. 공항 내 보관소는 이미 이른 아침부터 자리가 꽉 차 있었고 서울역 안에 있는 보관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는 이미 한국 시스템의 편리함을 몸으로 느낍니다. 수속에서 짐 보관, 도심 이동까지 모든 과정이 막힘없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는 직통 열차로 단 40분. 환승 한 번 없이 도심 한복판에 내려주는 이 시스템은 미국이나 유럽의 웬만한 국제공항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그는 짐을 맡기고 나서 서울 도심 탐방을 시작하는데요. 그 첫 발걸음은 다름 아닌 서울역 인근의 던킨 도너츠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먹어온 친숙한 브랜드인데 해외여행 중 한국에서 만나니 괜히 더 반갑다며 커피 한 잔으로 긴 비행의 피로를 달래는 모습을 보입니다. 커피를 손에 들고 바깥으로 나온 그는 서울의 길거리를 처음 걸으며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눈에 담은 것은 서울 에코 브릿지. 도로 위를 가로질러 만들어진 이 육교는 단순한 보행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가득 심겨진 녹색 식물들, 잘 정비된 산책로,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빌딩숲. 그는 다리 위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걷는 것 자체가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들을 위한 트램펄린 놀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어른인 자신도 뛰어들고 싶을 정도라며 장난스럽게 웃음을 보이기도 했죠.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무료로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 그에게는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시민을 위한 배려가 도시 곳곳에 녹아 있다는 증거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발걸음이 향한 곳은 명동. 서울을 대표하는 쇼핑과 먹거리의 거리인데요. 그는 명동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두 가지의 단번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는 끝없이 이어지는 깔끔한 보행자 거리였고 또 하나는 그 거리를 가득 채운 먹거리들이었습니다. 자막에서 그는 명동 거리가 너무 잘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요. 한쪽으로는 신발 가게, 의류 매장, 화장품 가게들이 쭉 이어지고 그 사이사이로 길거리 음식 노점들이 늘어서 있는 풍경이 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 그의 발걸음이 딱 멈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치즈 핫도그와 각종 길거리 음식들을 발견한 순간이었는데요. 심지어 직접 먹어보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는 명동에서 치킨 한 마리를 제대로 먹기로 결심합니다. 자막에 따르면 그가 향한 곳은 명동에서도 손꼽힌다는 통닭 전문점. 올라가는 계단도 마다하지 않고 3층까지 직접 올라가더니 장갑까지 꺼내 손에 끼우며 본격적인 식사 준비를 합니다. 한국식 통닭의 경험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장면이었는데요. 식사를 마친 뒤에도 남은 치킨을 공항 가는 길에 먹겠다며 포장까지 챙겨가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치킨은 전 세계 미식가들 사이에서 이미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바삭한 튀김옷, 달콤하고 매운 소스, 거기에 맥주 한 잔을 더하는 조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명동거리로 나온 그는 공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지하철을 타려다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 그냥 걷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걷는 도중에도 그의 시선은 계속 거리 구석구석을 향합니다. 남대문 시장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매 골목, 계절이 바뀌며 노랗고 빨갛게 물들기 시작한 가로수들. 그는 이 가을빛이 드는 서울거리를 걸으며 사계절이 있는 도시에 살고 싶다는 말을 조용히 내뱉습니다. Really tell autumn is here as these leaves are turning yellow, orange and red. It's that time of the year. Miss living in a place sometimes where there's autumn.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꽤나 묵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온 그는 공항 열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순간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체크인, 보안 검색, 출국 심사까지 전 과정을 합쳐서 걸린 시간이 고작 45분. 그는 이걸 두고 말도 안 된다며 연신 고개를 내젓습니다. 실제로 미국 공항에서는 국제선 탑승 전 보안 검색만으로도 평균 1시간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기에 체크인, 수화물 위탁까지 더하면 2시간은 훌쩍 넘기죠.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45분 안에 끝낸다는 것. 이것이 단순한 빠름이 아니라 여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설계에서 나온 결과라는 걸 이 외국인은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That's what I like about South Korea and Japan. Their airports are super efficient. A lot of the immigration and security part is done self-serve, so you just have to scan your passport and go through. Very simple. And then you're on the side. 공항으로 돌아온 그는 이번에는 터미널 2를 탐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발견한 것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게이트 구역에 설치된 자석 방식의 무선 충전기.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충전이 시작되는데 USB 포트와 콘센트까지 함께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런 공항시설은 처음 봤다며 진심으로 놀라워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공항 중 게이트 좌석마다 무선 충전 패드를 기본 설치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미국의 주요 공항들조차 일반 콘센트조차 부족해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충전기를 꽂는 장면이 흔한 것을 생각하면 인천공항의 이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앞서 있는 것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탐방한 공간은 터미널 2의 신규 구역. 아직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한산한 이곳에는 마치 고급 영화관 같은 계단형 좌석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바깥으로는 대나무 숲과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야외 중정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딱딱한 공항 의자가 아니라 등받이가 편안한 소파형 좌석이 게이트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며 그는 이 공간이 정말 마음에 든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Oh man, look at it. They even have sofa couches. You can just kind of sit back. You can lay down if you want, have a rest. This is really, really nice. 그리고 공항 푸드코트에서 서울 불고기 버거를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해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달콤한 불고기 소스가 듬뿍 배어있는 버거가 프라이와 함께 단돈 13,000원이라며 공항 음식치고는 가격도 퀄리티도 믿을 수 없다고 엄지를 치켜세웁니다. 9시간.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잠시 멈춘 그 시간 동안 그는 명동의 길거리 치킨을 먹고 서울의 가을거리를 걸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시스템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경유지일 뿐인 인천공항이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증명해 준 것 같습니다.